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감토크의 심재후입니다.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각오와 다짐을 듣는 특집 공감토크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모두가 바라는 희망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도 지난번 국회보다 일 잘하고 국민들 편하게 하는 국회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의 지나온 국회는 매번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발전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다수의 주장과 소수의 의견이 조화를 이루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가 결정되는 국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아름다운 국회 만들기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삼선 의원 전해철 국회의원을 초대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안산 상록 갑의 전해철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 의원께서는 선거 끝난 이후에 처음이시죠, 저희 방송에?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이시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늦었지만 당선 소감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코로나19 극복, 앞으로도 잘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염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책임감으로 이를 완수하도록 노력하고 또 나아가서 안산의 여러 가지 제가 공약했던 그 실천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당내 중진 의원이 되셨는데요. 최근에 원내대표 출마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깝게 좀 낙선을 하셨는데 왜 낙선하셨습니까? 일단 의원분들의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해서 이제 낙선한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이번 21대 국회 시작하면서 좀 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그 일하는 국회는 그냥 의지나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제도적 틀을 만들자. 네. 그리고 그 일하는 국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당정청 관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제가 한번 출마를 했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당이나 국회에서 필요한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충분히 그 당 내에서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입김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많은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당정청뿐만 아니라 여야 뭐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당내 중진에 대한 어떤 역할, 무게가 어떻습니까? 더 부담 가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권력기관 개혁, 또 사회 민주주의의 진전 등등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지난 문재인 정부 3년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사실상 거의 진전이 되지 않은 게 정치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회의 갈등을 국회에서 또 선출된 분들이 모여서 그 갈등을 해소를 시켜야만이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들 뿐만 아니고 진일보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갈등이 정치권으로 들어오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폭돼 버리죠.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년에 다른 야당하고 4+1 체제를 만들어서 물론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의 그런 개혁도 했지만 권력기관 개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거구제를 바꿔서 적어도 대화 타협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라고 이제 시도를 했던 것이 위성 정당 때문에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좋았지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틀을 적어도 정치권에서 만들고 이를 위해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1대 국회는 좀 더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정치에 대한 평가는 항상 매년 최악의 국가였다. 20대도 그렇고 19대도 그렇고 18대도 그렇고 결국은 그게 국회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닐까요? 실제로 20대 국회가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일정 부분 그런 평가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제도와 또는 어떤 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하는 국회, 그럼 열심히 하자라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상임위원회를 법정화해서 적어도 상임위원회를 한번 열기 위해서 지난한 협상, 그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법정에 한 달에 몇 번은 상임위를 한다. 네. 또 임시회라는 것은 현재 되어 있는 2, 4, 6, 8월에 있는 것 말고 1월, 3월, 5월에도 임시를 한다. 그리고 법안 소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1년에 그 일정을 정해놓고 그에 대해서 상당한 합의에서 결정돼서 시행을 한다면 굳이 일하는 국회 회의를 열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좀 더 정확하게는 입법을 해서 그걸 통과시켜 나면 적어도 일하지 않지 않냐, 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제도로 만든 다음에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하는 협치의 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조차도 저희들이 177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일하는 형식, 국회를 개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77석이라는 권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할을 21대에서 좀 더 노력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민주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와 야가 잠깐 멀어져 있는 적대적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민주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현재는 코로나19 극복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 또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지금 노동시장이 어렵고 또 수출이 줄어들고 등의 문제 이상의 산업구조 자체 재편도 이루어질 거다. 비대면에 대한 활성화가 또 한편으로는 다른 각도로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다른 모양의 산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입법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그렇겠죠. 입법부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여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당장의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입법을 하거나 또는 어떤 예산을 통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중장기의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여야가 합의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도적 개선 노력이 좀 부족했다. 예컨대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고령사회로 갈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중장기로도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장들이 마련되지 않은 것, 그게 제가 말씀드린 협치의 제도화가 거의 안 돼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틀을 만드는 것 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협치. 정말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의원님의 뜻대로 그렇게 대화와 협치를 통한 민주적 국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또 법안을 만드셨죠. 그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런 법안을 만드셨는데 21대 국회 어떻게 입법 활동할 계획이신지. 네, 일단 이제 제가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공정 경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 그 공정한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가맹 사업주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좀 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가맹 사업주들이 단체를 결성하고 그 단체가 적어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권능 내지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제가 법안을 발의했던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남북의 평화를 하기 위한 거기에 입법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로서는 지난 남북의 정상들이 어렵게 합의했던 것도 국회 비준을 한다든지 또 까닭없는 그 어려움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 등 남북 평화를 위한 입법도 필요하고요.
한편으로는 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로 좀 더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면 양극화가 그렇습니다. 모습이죠. 예,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을 정도로 최근에 통계를 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그 불평등은 더 심대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어서 그 불평등을 막기 위한 예를 들어서 누진 조세라든지 또는 공적 이전 소득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등등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 거기에 따른 입법의 내용 역시 제가 노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 중에서 이것은 내 참 잘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지역을 위한 공약 중에 이것만큼은 내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는 이제 안산의 미래를 보면 시야바늘공단이 잘 돼야 됩니다. 거기에 25만 이상의 노동자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2만 개의 기업이 있어서 그 시야바늘공단이 잘 되는 게 결국은 우리 안산의 발전 또 안산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시야바늘공단이 잘 되기 위한 인프라로서는 교통의 문제가 중요한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해 8월에 사실 수년간 10수년 이상을 시민분들이 염원했던 신안산선 착공을 이뤘습니다. 일단 삽을 떠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수인선이 올해 8월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차가 다니는 거죠. 8월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사리역도 다 조성을 했고 더 나아가서 그 번호동 사동 중간에 있는 황토십리길을 약 5만 평 정도를 이렇게 공원화해서 실제로 지금 시민분들이 잘 이렇게 활용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인선의 올 8월 개통 저는 나름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동에 지금 한양대학교와 또 테크노파크 부근을 사이언스밸리라 해서 많은 연구 단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특구를 강서 특구. 그렇습니다. 그거 역시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그 연구소 기업이 2개로 작년 말에 출발했다가 지금 7개까지 늘었습니다. 앞으로 한 20개까지 연구소 기업을 창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그렇게 되면 이 특구가 적지만 강한 효과를 가진 시야바늘공단과 함께하면 훨씬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게 사실 수도권 최초의 특구이고 전국에 이번에 특구가 강서 특구가 처음 되면서 여기 사이언스밸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건 역시 저는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야바늘공단 잘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역시 좀 다행스러운 게 작년에 스마트 산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적어도 1조 이상의 돈이 투입되는 거로 하고 거기에 국비만 해도 5천억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시야바늘공단을 한 번에 다 바꿔버리지는 못하지만 부분 제주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든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주차장, 상하수도 등등을 개선하는 것,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것 등등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또 스마트 팩토리라 그래가지고 그런 안산 시야바늘공단에 시작한 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갖춰지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첨단 산업도시로서의 안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게 적어도 조금씩 이루어진 게 교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안산선, 수인선 그리고 또 특구라든지 이 스마트 산단 선정됐던 것은 나름대로 성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단을 기반으로 조성된 안산시로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교통 문제, 공단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고 또 그 틀을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그 대부도 옆에 보면 대송단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 대송단지를 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대부도 또 대송단지 함께 농업지는 농업지대로 또 산업 여러 가지 그 기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좀 그게 이제 준비 부족이었는데요. 그는 아쉬움이 있고 제 지역구에서는 번호들을 현재도 사실은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번호들에 대해서
유지와 보존을 하면서 또 활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청사지라든지 실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아쉽고 또 번호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21대 이번 총선에서 환경이 가미된 농업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들이 유지 보존은 하면서도 첨단 농법에 의한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21대 때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네. 그렇게 좀 실천하면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양 생태 문화 관광 도시 안산을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도시가 되는 건가요, 이게? 안산은 굉장히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아오라든지 대부도 그리고 현재 있는 1년에 몇십만 분의 국민들이 와서 찾고 있는 갈대습지 네. 공원이라든지 또 바로 옆에 있는 그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는 경기 가든으로 조성이 되는 것으로 다 지금 내용상 확정이 되어 갖고 네. 앞으로 이제 경기 가든을 만든 이런 모습들 또 안산이 녹지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생태 관광 도시로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경기 가든 같은 경우에도 네. 올해 이제 영역을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만은 네. 좀 더 있는 천혜의 조건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고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아주 좋은 관광 자원임에도 해안 불구하고 교통이 막힌다든지 또 대부도를 막상 가서 즐기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가치에 비해서 자연 천혜의 조건의 가치에 비해서는 충분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교통의 문제라든지 지금 이미 결정이 나 있습니다만은 안전 체험관 네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요트장 같은 경우 이미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프라 당연히 이제 도로 문제도 좀 더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런 도시의 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통 인프라가 중요하다. 네네. 그러면서 제가 신안산선, 수인선 또 KTX 여기 초지역에 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가 제2외곽순환도로가 또 이렇게 만드는 용역을 하고 있는 등 그동안에 이 교통 조건이 좋아진 것에 더해서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서울 등 수도권은 GTX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거다. 그 GTX에 대해서 안산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서 GTX C 노선, 그러니까 양주 의정부에서 금정, 수원 가는 GTX C 노선을 네. 안산에 유치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노력 중에 있는데 올해 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만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아무튼 GTX C 노선을 안산에 유치하면 한쪽으로는 신안산선이 여의도까지 급행의 경우 25분 만에 가고 네. 또 오른쪽으로는 서울 수도권과 연계되는 이런 교통의 수단이 나오면 명실상부한 안산이 경기 산업부의 교통 중심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트램이 한 2, 3년 전에 근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 트램을 도심안에 설치하는 법률안이 성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의 가장 합당한 지역에 안산에 트램을 만드는 건 역시도 좀 더 나은 교통의 여건, 조건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4년간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드리지 못한 내용이나 혹시 하고 싶은데 빠진 말씀 있으시면 우리 시민들께 하시죠. 예, 시민분들께 이번 총선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많은 목소리를 듣고 또 시민분들이 원하는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들은 생활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걸 위해서 매주 저희 시의원님, 도의원님과 함께 정책 협의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90회 정도 이상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모두 다 시민분들의 의견, 의사를 듣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분들께서 그동안 성원 또 지지해 주셨듯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면 시민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오늘 감사하고요. 더 큰 정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해철 의원과의 대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통과 협치로 정말 국민들한테 실망시키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디 이 약속 4년 후에 꼭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